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환율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특히 기사 중에서 읽다 보니까 환율 때문에 유학 간 자녀에게 오는 전화가 두렵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유학 보낸 부모라면 그냥 넘길 수 없을 겁니다. 달러 환율 1,400원, 1,500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환율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매달 통장 잔고를 직접 건드리는 현실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이번 달엔 또 얼마나 보내야지. 뭐 혹시 또 돈 부족하다고 전화 오는 건 아닐까? 라는 우스개 같은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 말이죠. 환율이 오를 때마다 자녀의 전화가 반갑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환율은 한번 오르면 생각보다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가 나와도 달러는 여전히 강세고 원화는 계속 압박을 받는 구조이죠. 즉, 유학비 부담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고정 스트레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는지, 그래서 유학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부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환율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절대 준비하면 그래도 꼭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왜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느냐, 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라고만 설명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문제인 진짜 이유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달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 달러.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택은 명확하죠. 불확실한 이런 신흥국 통화는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유럽, 아시아 쪽의 투자보다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달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모이고 달러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원화 같은 비기축 통화는 자동으로 약세가 됩니다. 즉, 한국 경제가 특별히 나빠지지 않아도 환율은 오를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어도 환율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곧 미국도 금리 내린다던데 그럼 환율도 내려가겠죠? 라고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하는 곧 경기 둔화 신호를 의미하고요. 이 경기 둔화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안전 자산은 달러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릴수록 오히려 달러 수요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려갈 때는 느리고 내려가도 예전 수준까지 잘 안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환율은 기대가 아니라 바로 세 번째로는 현금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건 뉴스가 아니라 실제 돈의 이동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상황, 무역 수지, 경상 수지의 흐름,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 등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은 쉽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변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 고공행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의 결과이며 당분간 출렁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학비, 해외 송금처럼 달러가 반드시 필요한 가정일수록 체감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사에서 말하던 환율로 인한 유학비 체감은 얼마나 늘었냐는 건데요. 금액적으로만 보면 환율 1, 200원 차이가 무슨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환율로 적용되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환율 200원 차이를 놓고 볼게요. 200원. 자, 이게
바로 생활비부터 바로 반영이 되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유학 국가 기준으로 유학생 한 명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000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50원일 때 약 월 평균 25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0달러가 200원만 올라도 1,450원일 때 되면 29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만 벌써 40만 원 이상이 올라 버리는 거고요. 문제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세, 식비, 교통비, 보험료처럼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섭게 체감되는 건 바로 학비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나누어서 오르지만 학비는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체감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학비 2만 달러라고 친다면 2만 달러는 환율 1250원일 때 약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2,500만 원. 그리고 1,450원일 때는 약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00만 원과 벌써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환율이 오를수록 학비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부담은 더 커지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더 훨씬 커집니다. 생활비랑 학비만 해도 엄청 결과가 명확해지죠. 생활비는 연간 약 48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학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그냥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결국 유학생 한 명당 연간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가계 재무 계획 자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유학은 이미 시작됐고요. 비용은 계속 달러로 나간다는 게 큰 고통이죠. 환율은 내가 통제를 해야지 뭔가 이 위험 변동 요소들을 조금 제거하거나 내가 늘려가면서 뭔가 좀 조정을 하는데 아예 그럴 수 없다라는 요소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녀의 전화는 반가움보다 비용 계산이 먼저 떠올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공공행진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환율 자체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환율로 인한 충격의 크기는 충분히 스스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유학비 부담을 좀 관리하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4가지 전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타이밍보다 이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학기 시작 전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송금합니다, 대부분. 하지만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이 방식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분할 송금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분할로 송금하자는 겁니다. 월별, 분기별로 나누어서 송금하면 평균 환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을 예측하지 않아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외화 통장입니다. 외화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화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비를 관리하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그대로 비용을 맞게 됩니다. 환율이 낮을 땐 달러를 미리 확보하고요. 급한 송금 시에는 고환율을 좀 회피하고 심리적 안정 효과까지 제공이 됩니다. 외화 통장은 환율 방어용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인데 사실 이 기본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외화 송금에 있어서는 외화 통장은 기본이니까 꼭 만들어서 진행을 하세요. 세 번째로는 유학비는 반드시 전용 자금으로 분리하자라는 겁니다. 유학비를 생활비, 투자금과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 변동 때마다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유학비 전용 계좌, 최소 6개월치 생활비, 학비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좋고요. 원화와 외화, 이중 관리 구조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헷갈리지도 않고 또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좀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환율 변동에도 좀 계획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비용 절감인데요. 환율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송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환율이 더 올라가도 당장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자금 미리 확보죠. 6개월에서 1년치 유학비를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좋고요. 단기 환율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 판단을 차단해서 심리적 안정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율 정말 조금씩 오를 때마다 와 정말 미치겠다, 환율 이거 어떡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금액이 좀 큰 금액이 나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더라도 환율에 민감한 건 알겠으나 너무 그렇게 감정적인 판단을 흘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맞이하면 정말 올바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스스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돈을 미리 모아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는. 네. 환율이 무서운 이유는 또 하나가 바로 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율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얼마까지 오를지 몰라서가 절대 아니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하락해도 손절이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반등이라는 기대가 있죠. 하지만 환율은 좀 다릅니다. 유학비, 해외 송금처럼 반드시 달러를 써야 하는 지출 앞에서는 환율이 오르든 말든 선택지가 없습니다. 환율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형 압박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의 환율 상승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이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 이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안전자산 선호 지속, 이런 요소들이 계속 겹치면서 환율은 한번 내려와도 다시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즉 환율은 폭등보다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정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유학비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 학기마다 한 번에 나가는 학비, 예측이 어려운 추가 비용 등 되게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달러 기준이다라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부모의 심리를 계속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뉴스 하나에 부모의 하루 기분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끝이 안 보인다는 감정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거죠. 환율은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성. 이게 가장 경제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언제까지 이 환율이 유지될지 모르고 대비가 충분한지도 확신이 없고 자녀의 전화가 비용 신호로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재무 판단은 감정적으로 조금 흐르기가 쉽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판단이 가장 비싼 환율을 결국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율은 우리가 선택한 적 없는 큰 변수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환율이 매달 가계와 마음을 동시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유학 간 자녀의 전화가 반가움보다 걱정으로 다가오고 그 마음은 절대 이기적인 것도 약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부모는 이미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고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도 하나 있죠. 환율은 통제할 수 없지만 준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갈라놓죠. 유학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지만 부모의 현재를 소모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환율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구조,
당장 흔들리지 않을 준비,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장치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녀에게서 전화가 와도 먼저 계산기부터 켜지지 않도록, 환율 뉴스가 나와도 하루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무방비 상태만은 조금 피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환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환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래가 더 두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학비, 환율, 가계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좀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자녀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유학을 보낸 부모가 아니더라도 환율에 영향을 받고 송금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환율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서 송금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땐 미리 그만큼 자금 여유 확보를 한다거나 분할 송금하는 등의 전략적 준비를 좀 통해서 다음 사이클에 오는 환율 변동에 조금이라도 그런 두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은 분명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 요소, 경제적 위험 요소이긴 한데요. 또 그만큼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결국 또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내가 미리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체크할 건 좀 많을 수 있지만 그거만 체크해도 그리고 준비를 해놔도 환율의 위험성에는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